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기간은 4,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4, 5년. 뭐 3, 40%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뭐 금리라든가 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집값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집값도 여쭤보면 부동산의 모든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자료나 수치들이 좀 꺾이고 있는 건가요? 우선 그 모든 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추세라는 거는 정부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서 뭐 28번 네. 이 억제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다 안 됐었죠. 근데 계속 올라갔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그 무렵에는 집값 올리기 위해서 네. 부양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 추세가 있는데 네. 제가 통계적 기법인 네. 뭐 HP 필터라고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뭐 통계적 일정한 기법인데요. 네. 그거로 해보니까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상승률 추세가 꺾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준 자체가 꺾이는 데가 대전, 네. 대구 같은데 여기가 먼저 꺾이고 있고요. 네. 뭐 서울, 강북도 꺾이고 있거든요. 네. 이 추세가 한번 꺾여버리면요, 상당히 오래 가더라. 야, 그럼 이번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랑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락을 보고 계신 건가요, 교수님께서? 저는 뭐 기간은 4,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4, 5년. 뭐 3, 40% 하락할 수 있다. 3, 40%요. 예. 이게 3, 40%가 뭐 2009년, 2010년에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3, 4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네. 우선 부동산 가격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 물가보다도 얼마나 올랐느냐. 물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올랐어요. 이 사이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올 4월까지 2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전도시 아파트 가격은 74% 올랐고요. 한 3배네요. 예. 그 다음에 PIR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서울 경우로 따지면요. 2013년에 9배였었어요. 네. 소득에 비해서 서울 평균 소득에 대해서 평균 집값이 9배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19배였었어요. 그 19배가 1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예. 모아야 집에 살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준이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게 전국 평균이 한 40% 근처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50%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제자리에 가는데 3, 40%는 떨어져야지 제자리 간다는 거죠. 네. 이것도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아, 부동산도요. 예. 역시 떨어질 때는 심리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래가 안 돼요.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종목 아니면. 맞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져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는 더 안 팔립니다. 더 가격을 더 내릴 수밖에 차라리 없어요.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전세든 월세 달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9년, 10년, 11년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는데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때 역전세라가 네네. 신문에 뭐 정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10년 전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상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예, 그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있더라. 이제 예, 시작되고 있죠. 추세를 구해보니까.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이게 뭐 몇 년 동안 한 3, 40% 빠질 수는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 뭐 10년, 뭐 30년, 50년 집값을 이렇게 펼쳤을 때 예. 우상향은 생각하시는 거죠? 예, 우상향은 맞습니다. 우상향은 거의 진리인 예, 거죠, 예, 이거는. 예. 그렇죠? 우상향은 맞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우상향 각도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가파르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그 나라 경제 성장한 것보다 좀 더 성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코스피 보면요.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연평균 상승률이 한 5% 정도 돼요. 네. 그 명목 GDP 성장률은 3%가 좀 넘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속도도 그만큼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네. 과거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부동산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게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라면은 네. 우리 인구 구조, 뭐 소득 구조 이런 거 보면은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방에 정말 소도시 인구가 예. 적은 데는. 예. 많이 차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강북 지역에서는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강남에서는 반포라든가 압구정도 이런 데는 지금 여전히 예.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최상급지 입지는 예. 그래도 오를 것이고 다른 입지들은 좀 떨어질 것이고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세가 빠지면요. 네네. 이치 관계에서 다 빠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먼저 조금 이치가 나쁜 것들이 먼저 빠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치가 좋은 것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09년 10년에는요.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이거든요. 강남 아파트는 그렇게 공급이 막 늘어날 수도 없고.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급등해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급락해 버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오르지만은 뭐 2009년 10년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강남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떨어질 걸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이거는 뭐 지금 뭐 차별화 이야기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네.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일부에서는 네. 뭐 강남의 아파트들이 뭐 매물로 안 나올 텐데 그냥 오르는 것만 마저 그대로 다 살 텐데 떨어질 수 있느냐. 네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뭐 유동성이 적으니까 소수 몇 개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강남 아파트가 지금 평당 뭐 1억에 가깝다. 이런 거는 몇 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을 형성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은 소수의 몇 개가 네.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랑 다르게 네. 지금은 한 뭐 2000년이나 2010년보다 훨씬 더 똘똘한 한 채의 문화가 더 강해졌잖아요. 정부 네.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 하락이 또 낮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똘똘한 할채라는 거는 뭐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2009년, 2010년에도.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건 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꺾이고 나서 올라갈 때는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예. 어쨌든 경기가 꺾이면 부동산 시장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이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자산 가격을 공부하면서요. 이 추세는 누구도 어떤 강자도 막을 수는 없다. 예, 다 같이 방향은 같더라. 예. 그러면 투자 수단이 아닌 무주택자는 만약에 이제 대출을 그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세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근데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어떤 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거 집을 안 사고 집값이 올라와 버리면은 뭐 스승은 날 카네이션도 안 가져옵니다. 그거 3프로TV 김동환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네. 그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집값이 사실 너무 민감을 해서. 예, 그렇죠. 집값은 너무 민감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 집 없이 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세도 저는 꽤 오래 샀어요. 네네. 네, 그럴 때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제 아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봤죠. 이게 1년, 2년, 뭐 한 번씩 이사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 아내가 그 비트코인을 한번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정신이 굉장히 뭔가는 사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더라고요. 네. 얼마대요? 그때가 뭐 지난번 많이 올랐을 때 그 뒤로 7천만 원대는 폭락했었습니다. 아니죠? 네, 아니 이번이 아니고요. 네네. 그 한 5년 전이고. 그때. 예, 그때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막았어요. 집 사라. 그래가지고 조금 손해 보고 다행히 뭐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집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집은 거 사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사는 곳으로 집은 있어야 된다. 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올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은 네. 저는 언제든지 집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집을 바이하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기 사는 네, 사는 의미라서 사도 된다는 의미신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뭐 40%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네. 6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조금만 기다리면. 예.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상환 능력이 된다고 이게 사는 게 맞을까?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아까 김동환 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뭐 추세는 그냥 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살기 위해서 집을 사시더라도 네. 지금은 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제자들도 지금 결혼하고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뭐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지금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지금 뭐 굳이 굳이 조금 더 월세 살아봐라. 예. 교수님은 어쨌든 상한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지만 예. 진짜 속마음은 지금 굳이 예, 지금 굳이 사야 되겠냐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세는 꺾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그 공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살고 있어서 물론 이 이사 스트레스도 안 받아 좋긴 한데 이게 또 앞으로 40% 꺾인다고 하면 야 이걸 내가 그냥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아예 투자는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사는 것도 별로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집을 한번 팔면요, 네네. 정말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떨어졌다면은 그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야,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어느새 삼성전자- 이제 확 올라버리거든요. 삼성전자 9만 원대는 많이 사지만 6만 원대는 다들 뭐 오히려 더 못 사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네,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는 것으로 집은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장기적으로는 오르니까 네. 뭐 비싸게 샀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집이 거죠. 있으신 분들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굳이 팔지 말자. 예, 팔지 말고 그냥 집 사는 것이다. 네. 안전한 내 행복을 주는 거주지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집값 변화에 뭐 집을 뭐 2채, 3채 뭐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은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뭐 하나 사는 집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향후 몇 년, 한 뭐 3년, 5년을 봤을 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있으면 좀 어느 쪽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채권 투자. 예. 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우리 전체 이제 가계 자산을 이렇게 배분해 보면요. 네. 77%가 실물 자산 부동산이고요. 그렇죠. 23%가 네. 금융 자산입니다. 근데 금융 자산 중에서 은행 예금이 43%, 연금 및 보험이 30%, 네. 주식이 23%, 채권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작군요. 예, 채권은 3%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 경기 성장 떨어지니까요. 네. 채권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채권은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 뭐 증권회사 가면 소액 채권이라고 소액 가지고도 채권 사고 팔고 했는데요. 네. 요새는 증권회사들이 귀찮으니까 네. 그거 안 하더라고요. 채권도 큰 금액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채권 ETF를 사요. 10년짜리 채권 ETF. 네. 근데 이게 아직 거래가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 쉽지 않은데요. 네. 뭐 큰 돈이 아니면은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예, 그리고 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네. 주식은 하루에도 5% 오르고 5% 떨어지고 그러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변동이 굉장히 적거든요. 채권 투자하면 정말 지루합니다. 네. 한국 분들의 성향이 안 맞겠네요. 그래서 2.3%밖에 안 가지고 아니, 있어요. 뭐 제 주변만 봐도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재미없다면서 이제 코인 시장 많이 넘어가죠. 거기는 뭐 변동성이 막 이렇게 예, 예. 되니까. 채권 시장은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돈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채권 가격이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더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약정한 원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원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무렵 가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채권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그 한참 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식시장 안 좋다게 보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것까지 혹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모델한 게 있잖아요. 계산 돌리시는 게. 예. 뭐 그 주가 지수 이야기했다 또 욕 많이 얻어먹게 되는데. 뭐 어느 정도인데요? 저는 한 2200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200. 예, 지금 2600이니까. 근데 우리가 3300까지 갔다가 최근에 25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1000포인트 이상 가깝게 떨어졌죠. 그래서 2600에서 뭐 2200, 400%면은 이 정도는 가능한 수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뭐 2200 이야기했다가
뭐 한 언론에서 이야기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내년 시즌 떨어지면 또 내년에 교수님 영상이 조회수 댓글이 엄청 이제 좋은 것들로 네.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 듣고 사실 2,200, 2,400 만약에 진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하반기에 많이 줄이고 현금 비중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또 기회이기도 기회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책 제목을 그 네. 기회다. 이번에 출간하신 더 찬스. 이거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책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은 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회를 하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준비가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네네. 현금 자체는 그 유동성 그 자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채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뭐 회사채 등급이 낮은 건 지금 수익률이 뭐 9%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기대 수익률 낮고 유동성이 높은 것, 안전자산 이런 것을 하고 있다가 뭐 그런 시기가 오면은 네. 이거는 언제든지 현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맞으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준비가 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